자, 시작을 할게요. 자, 정보보안 컨설팅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애매한 그 과목입니다. 왜냐면 이제 ISMS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ISMS 과정은 또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애매한 과정이긴 한데 간단하게 먼저 개요부터 잠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컨설팅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컨설팅에도 종류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컨설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ISP 사업이죠. ISP 사업. 그죠? 정보화 전략 컨설팅이라는 거. 이건 이제 보안은 아니죠. 이 안에 일부가 보안일 뿐인 거지 이거 자체가 보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화 전략 사업이라는 컨설팅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좀 옛날 얘기긴 한데 한 2000년대 정도에 지금도 있긴 있어요. 컨설팅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EA 구축 컨설팅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EA 구축이라는 거는 아마 지금의 그 공공사업의 제안 요청서를 보면 제일 뒤에 그런 말이 있어요. EA 산출물을 현행화 시켜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안부에서 이 EA 산출물에 대한 표준을 잡아두고 그거를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컨설팅이 아니라 어떤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뒤에 항상 요 문구가 RFP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컨설팅은 보통 이런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뭔지는 뭐 나중에 하나하나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ISP 사업은 이제 보통인 거는 이제는 대통령이 바뀔 때쯤 공공은 많이 시작을 하죠. 아니면 그 다음 연도나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년까지니까 내년까지의 사업은 이전 대통령의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의 계획에 5개년 계획을 잡게 되는 거죠. 그 5개년 계획을 잡을 때 많이 공공에서 하는 게 이제 ISP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거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거를.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우리 이제 보안 쪽에 원래 목적에 맞게 보안 컨설팅이라고 있죠. 보안 컨설팅. 이게 이제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뭐와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뭐 비슷하다? 거의 같다라고 얘기해도 사실 크게 다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ISMSP, 그죠? 혹은 ISMS 컨설팅이라고 그래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이제 몇 가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 내용들이 뭐냐? 자, 첫 번째는요. 일단은 요걸 간략하게 먼저 잠깐 보죠. 그래서 개요 정도를 ISP 컨설팅은 이제 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실상의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컨설팅. 보통 공공에는 없습니다. 공공에는 1번과 같은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공공의 비즈니스 전략을 외부 업체가 잡아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2번이 굉장히 공공에 제일 많은 형태고요. 보통 이렇게 비즈니스 전략을 잡는 컨설팅들은 대부분 어디서 하냐면 금융권에서 합니다. 그리고 보통 컨설팅 업체도 외국계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IBM도 있고 PwC도 있고 액센추어 뭐 이런 데서 많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왜 외국계가 많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있는데, 그죠? 우리나라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의 미래의 전략을 잡을 때, 당연히 누구 걸 보고 베껴야 됩니까? 바로 선진 사례죠, 선진 사례. 선진 사례를 보고 베껴야 되죠. 그러니까 외국계 컨설팅이 이쪽에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국내 업체들은 거의 하기가 힘들어요. 왜? 미국의 위험관리와 우리나라의 위험관리를 비교를 해서 차이 분석을 하려면 미국의 위험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단지 이제 과거에는 대부분의 선진 사례가 미래였는데 이명박 정부 때만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 그죠? 뭐 그 에너지라는 정책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그린 정책이죠. 그린 정책. 그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에 관련돼서 선진 사례가 미국이 아니라 이제 유럽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원래의 본질의 ISP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전략 구축을 위한 컨설팅이다 보니까 여기는 IT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IT 기술은 일부 이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필요한 것들을 도출하는 위주로, 그죠? 어떤 시스템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됩니다. 자, 두 번째, ISP 컨설팅인데 정보 시스템 구축, 이게 이제 공공에 굉장히 많죠. 결론은 시스템을 구축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근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청사진, 그래서 우리가 개념도, 우리가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는 걸 할 때 그 이론적으로 모델링 절차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개념, 논리, 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념, 논리, 물리. 그러면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는 개념, 논리, 물리를 다 해야 되냐? 그게 뭐든 그렇지 않아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논리와 물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ISP라는 거에서 정보화 전략 컨설팅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절차를 정의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개념 모델, 논리 모델, 물리 모델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정보 시스템 구축의 이 컨설팅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앞으로 5년 동안, 최장 5년으로 보는 거죠. 그죠? 왜? 5년이 지나면 비즈니스가 바뀝니다. 5년이 지나면. 자, 앞으로 5년 동안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구축을 할 거냐, 그 계획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잡으니까 범위와 뭐가 들어오게 됩니까? 단계별 도입 전략, 그리고 성과 관리, 그리고 대략적인 모델. 근데 대략적인 모델을 개념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제가 말한 대략적인 모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된 모델이에요. 표준화된 모델. 5년 동안 도입할 정보 시스템 간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죠? 데이터를 표준화한다거나 혹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표준화한다거나, 자, 그런 모델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A 구축이죠. 사실 ISP와 EA 구축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원래 이제 근간이 달라서 이게 이제 별도로 있게 된 건데, 근간이 다른 건 뭐냐면 이게 원래 처음 나왔던 원래 이름이 뭐냐, ITA였어요. ITA. 업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테크놀로지예요. 기술입니다. 기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ITA가 나온 근간은 정보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미국에서 걸프전 했잖아요. 미국에서 걸프전 했는데 이 걸프전에서 사망한 사람들 있죠. 미군 얘기하는 겁니다. 미군을 조사해 보니까 이라크군한테 사망한 사람보다 아군끼리 싸워서 사망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ITA가 육해 공군의 정보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공군이 미군의 탱크를 공격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할까? 통합이 뭡니까? 표준화입니다. 통합이라는 말은 표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보자 이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미군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거는 군대니까 그렇다 치고, 기술의 통합이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군인이 아닙니다. 기업은. 그죠?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업무죠. 업무가 있어야지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DB가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술 표준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온 게 뭐예요? EA 구축이라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그래서 업무랑 애플리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그거에 대한 모델을 만든 게 EA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매트릭스를 만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개념, 논리, 물리예요. 개념, 논리, 물리. 이건 뭐예요? 일하는 단계죠. 전체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상세화, 그리고 실제 만들고, 이게 일하는 단계죠. 이거를 비즈니스와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와 테크니컬 입장에서 각 단계별 산출물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단계별 산출물을 만들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뭐를 하면서 만들어요? 표준화를 하면서 만드는 거죠. 그죠? 표준화. 이 표준화를 이제 좀 크게 말하면 아키텍처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서 어떤 업무가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고, 어떤 기술 표준에 의해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고, 이거를 잡는 게 바로 EA 구축이고,
그럼 기존의 ISP에는 이게 없었냐? 비즈니스 전략 ISP에서는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비즈니스 전략 ISP에서는 기본적으로 갭 분석이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죠. 차이 분석이. 왜? 선진 기업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걸 보는 게 핵심이니까요. 자, 그런데 실제 컨설팅을 하면 이게 참 이거나 똑같아요. 이게 똑같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ISP의 레벨이 중요한데 모든 컨설팅은 뎁스가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뎁스를 대략적으로 해버리면 다 비슷합니다. 모든 컨설팅의 산출물은 업체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간단히 이겁니다. 키움닷컴 증권을 컨설팅하는 산출물을 갖다가 내가 복사를 해서 그대로 조금만 바꿔서 B업체, 그죠? 뭐 삼성증권에 쓴다. 이거 약간 좀 다르긴 하죠. 왜? 키움닷컴은 온라인 증권사고 삼성증권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하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죠. 만약에 두 개가 온라인 증권사라면 거의 조금만 갖다가 고치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뎁스 때문에 그래요. 컨셉추얼한 레벨을 가지고 우리가 산출물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모든 그 업종별로 그 산출물의 결과가 비슷비슷하고, EA 구축이라는 사업의 컨설팅이 왜 ISP랑 비슷하게 됐냐면 이 EA 구축의 컨설팅의 범위가 컨셉추얼한 레벨의 컨설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래 EA는 뭐예요? 논리 물리까지 다잖아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건 개발이에요, 개발. 이쪽은. 그러면 그런 산출물을 다 통합해서 관리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 이 얘기 자체가. 그러면 이제 그게 진정한 EA가 되는 거죠. 원래 이제 그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두 개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2000년도, 그죠? 2000년도나 1999년 뭐 이럴 때, 그죠? 2000년도에 많이 했었던 컨설팅이고, 아직도 ISP는 공공사업에서 마스터 플랜 잡을 때,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잖아요. 마스터 플랜이. 그걸 잡을 때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범위는 이 두 개가 아닙니다. 바로 보안 컨설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존에는 없었던, 과거에는 ISMSP라는 게 없었죠. 그죠? 예, 과거에는 없었는데 ISMS 자체가 없었죠. 2000년도 초반에는. 그런데 지금은 ISMS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없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봐보자고. 이게 없어요. 그러면 보통 금융권이나 약간 그 돈이 좀 많은 기업들이 보안 컨설팅이라는 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 컨설팅의 그 차이점이 있어요. 위에 거랑. 첫 번째, EA의 핵심은 뭡니까? 업무가 정의돼야지 프로그램이 돌고, 프로그램이 돌아야지 데이터를 저장한다. 즉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요,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프로젝트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과 특히 데이터 쪽을 좀 중심으로 뎁스 있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거의 근간은 비즈니스라는 거죠. 근데 ISP 한번 봐볼게요. ISP의 핵심은 뭡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어차피 핵심은 뭐냐? 갭 분석입니다. 선진 기업과 우리랑 뭐가 다르냐? 그러면 회사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선진 기업을 정의를 하고 거기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갭 분석을 해야죠.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SP의 핵심도요, 사실은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EA도 비즈니스고, 그리고 두 개의 공통점은 표준화를 하면서 하세요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기본입니다. 기본이면서 핵심이 되는 거죠. 근데 보안 컨설팅은 약간 좀 다릅니다. 이게 업무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이게 업무가 있는 일과 업무가 없는 일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업무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업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그 강의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서울대학교의 네트워크 구성도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서울대학교의 네트워크 구성도가 정보보안 컨설팅을 받았고 뭐 키사에서 인증도 받았고 아주 잘했다라고 도장까지 다 찍어줬어. 그러면 반대로 해볼게요. 이 서울대학교의 네트워크 구성도가 그렇게 검증이 돼 있다면
그거를 복사를 해서 연세대학교의 네트워크 구성도를 만들면 많이 뭔가 다를까요? 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가 다를 때 이런 게 차이가 일어나는데 업무가 비슷할 때는요 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그럴 수 있죠. 야, 이거는 같은 대학교니까 그런 거 아니냐. 만약에 이게 완벽한 네트워크 구성도의 모습이라고 가정하고 이걸 복사를 해서요 행정안전부를 구축하거나 이걸 복사를 해서 상급 종합병원을 구축하면 네트워크 구성도가 다르냐 이거죠. 안 다릅니다. 그러면 이 서울대학교의 네트워크 구성도가 가장 최고라고 가정했다면 그 최고로 평가가 받는 기준은 뭡니까? 바로 법률이죠. 그죠? 법률은 뭐예요? 우리가 업무가 아니에요. 법률은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항목인 거지 이게 업무가 아니고 협의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법률과 차이 분석을 할 수는 있겠죠.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준거성. 법률과 차이 분석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법률하고 차이가 나면 위법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갭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갭 분석은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해서 그 기업의 장점을 알고 단점을 없애면서 계획을 잡는 거지만 법률은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 그럼 위법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게 보안 컨설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업무가 없어버려요. 그러면 업무가 없으면 혹시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안 컨설팅의 자료를 갖다가 그죠? 컨설팅의 모든 자료, 모든 산출물을 갖다가 내가 복사를 해서 타이틀만 바꿉니다. 이게 서울대학교라고 가정해 볼게요. 연세대학교로 바꿔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그 수정사항이 존재할까? 사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아요. 단 전제가 있어요. 컨셉추얼한 레벨일 때는 그래요. 컨셉추얼한 레벨일 때, 개념도일 때는요 거의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논리냐 물리냐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이거는 개발이에요. 개발. 그러니까 개발 레벨까지 뎁스를 내려버리면 당연히 서울대학교 산출물 갖다 절대로 못 씁니다. 왜? 방화벽이 있습니다. 방화벽은 네트워크를 막거나 허용해주는 장비예요. 그러면 컨셉추얼한 레벨의 그림은 이렇게 방화벽을 앞에다 두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접근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화벽으로 논리와 물리를 잡는다면 논리는 이거예요. 방화벽에서요 일반 고객은 허용으로 하셔야 되고요. 혹시 외국에서 이 사이트는 외국에서 들어올 리가 없으니까 국내 IP만 허용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외 IP는 차단을 좀 해주세요. 이게 바로 논리 레벨이에요. 그럼 물리 레벨은 뭐냐? 이제 커맨드를 치는 겁니다. 실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논리와 물리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왜? 서울대학교가 쓰는 방화벽의 종류와 연세대학교가 쓰는 방화벽의 종류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컨셉추얼한 레벨은 거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업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건 업무가 없는 거 아니냐, 그죠? 예, 근데 뭐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자, 업무보다 첫 번째 1번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률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법률이 변경된다거나 혹은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컨설팅의 결과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이 법률은 매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왜?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죠? 이유가 뭐든 굉장히 많이 바뀌니까 매년 검토를 하게 되고 매년 이 법률과 마치 차이 분석과 비슷한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법률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법률은 이걸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규정, 지침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규정과 지침을 얘기하면 그거 얘기하다가 이 강의는 끝나요. 그죠? 그 규정과 지침을 얘기하면. 자, 그런데 규정과 지침이라는 거는 법률을 근간으로 만든
산출물이다 보니까 다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컨설팅을 뭐 돈을 많이 줬건 돈을 적게 줬건 컨설팅을 한 다음에 담당자들의 한마디가 딱 이건 거죠. 그래요. 산출물만 만들고 갔어. 뭐 이 말이 딱 그냥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산출물만 만들고 갔어. 그 무슨 뜻입니까? 법률을 기준으로 지침과 규정서, 가이드 뭐 많이 만들면 가이드 정도만 만들고 다른 거는 별로 한 게 없어 보이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은. 자, 왜 그러냐, 이 보안 컨설팅의 또 다른 숨겨져 있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이 두 개의 내용은요, 외부에서 컨설팅을 받으면 컨셉추얼한 레벨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개념적으로. 자, 그런데 외부 기관도 이런 거를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구사항 같은 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거예요. 표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니까 데이터에 대해서는 로지컬 레벨까지 모델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한 지 10년도 넘었어요. 이미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보안도 마찬가지예요. 보안 컨설팅도 처음에는 우리가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 보안 컨설팅은 법률을 리스트하고 위법한 사항, 즉 차이 나는 사항, 그걸 리스트하고 그걸 고쳐주는 형태로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한 13년 됐어요. 지금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 10년 동안 법률이 변경은 됐겠죠. 근데 근간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간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10년 동안 고객들은 뭐를 요구하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기술인 거예요. 기술. 그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기존의 컨설팅이, 이러한 컨설팅이 데이터 표준화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면, 도대체 그거를 보안 쪽에서 법률과 지침이 있는데 그걸 준수하면서 또 해킹을 당하지 않게 어떻게 우리는 이걸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테크니컬 이쪽을 집중적으로 내려야 됩니다. 이쪽을 어디까지? 물리까지. 그래야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안 컨설팅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물론 보안 컨설팅 내에서도 활동 중에 하나가 모의 해킹, 취약점 검사,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의 해킹, 그러니까 취약점 검사에서 취약한 게 나왔다고 해서 해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이 잘 들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뭔가 취약하대. 그러면 이게 취약하면 해킹이 되냐? 그죠?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냐? 그럼 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취약하지 않으면 해킹이 안 되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니에요. 왜? 공격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지, 뭐 이거의 취약점이 알려진 거야, 알려지지 않은 거야,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안 컨설팅이 약간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는 언제냐, 기술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 때, 그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럼 결론은 기술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자, 그러면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또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ISMSP, 그죠? 정보보안 관리 시스템, 그죠? 정보보안 한글로 하면. 자, 근데 P는 이제 개인정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가 의무인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인증이 돼서 이미 뭐 가장 기본적인 그 의무인증 대상이 저거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죠? 원래 ISMS는 누구에 대한 의무인증입니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무인증이고, 그게 확장이 돼서 2016년도에 바뀌었죠. 매출액 1,500억 이상이면서 상급종합병원 의무인증 됐고, 매출액이 1,500억 이상이면서 고등교육법상 재학생 수가 1만 명 이상인 학교, 결론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의무인증 됐죠.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약간 바뀌었습니다. 대학교에 대해서. 대학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정보보호 수준 진단에서 80점 이상이 넘으면 ISMS 의무 인증을 면제해 주겠습니다라는 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죠. 왜? 그거 80보다 이거 하는 게 낫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요게 보안 컨설팅이 지금은 다 ISMS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보안 컨설팅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뭐 ISMS 인증을 위한 컨설팅, 뭐 ISMS P를 위한 컨설팅 이렇게 되고 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차이점을 이제 알았다 이거죠. 대충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일, 요걸 일단 지우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ISMS P라고 하건 보안 컨설팅이라고 하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죠. 그리고 그거의 뎁스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보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모든 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절차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구현해 보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절차가 있고 그 절차의 기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념적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를 다 한다라는 거예요. 전체 사업 범위를 다 한다. 그래서 이거는 5년 동안 변경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전체를 다 얘기한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똑같이 논리적, 그 다음이 물리적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아까 EA 같은 경우는 여기 첫 번째에 뭐가 나옵니까? 업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업무입니다.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가장 첫 번째에 나와야 될 게 뭐냐? 사실은 법적 준거성이에요. 준거성. 물론 보안이 업무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가 없는 건 아니죠. 왜? 어떤 업무가 도니까 보안이 있는 거는 맞지만 문제는 그 업무가 어떻게 돌던 간에 법적 준거성을 위배하면 업무가 바뀌는 거지 법률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 준거성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법적 준거성이 있다면 이제 법률이 있겠죠. 그럼 우리의 해당되는 법률을 파악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규정, 정책과 규정 같은 거를 만들어내요. 이거를 이제 업무로 얘기하면 상위 레벨의 업무가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자, 그 다음에 정책과 규정을 만들면 논리적 모델링에서는 뭐를 만들어야 돼요? 지침을 만들어야 돼요. 지침. 그죠? 지침 뭡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그 얘기인 거죠, 지침이라는 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랬는데 간단히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암호화를 하세요. 그럼 암호화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지? 그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에서는 가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가이드. 문제는 보안 컨설팅이 너무 이쪽에, 이건 당연히 하는 게 맞지만 너무 이쪽에 포커싱이 되다 보면 산출물만 만드는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법적 준거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 준수해야 될 법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일반법이에요. 일반법 뭐예요? 전 국민을 위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먼저 적용을 받는 법률이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상급 종합병원이면 의료법이 더 중요하죠. 개보법보다. 왜? 의료법은 특별법이에요. 그죠? 의료법이 1순위고 그 다음에 개보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학교다 그러면 학교에 관련된 뭐 고등교육법이라든가 그런 게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이거죠. 요거만 위주로 하다 보면 뒤쪽이 검토가 됐는지 우리가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 여기에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잖아요. 프로그램. 물론 우리도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똑같아요. 이거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은 개념적 레벨에서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가 있냐, 그렇죠? 프로그램을 업무적으로 말하면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종류와
흐름을 파악해야 되죠. 뭐 간단하게 서비스의 종류와 흐름이라는 게 뭡니까? 뭐 이런 거죠. 고객이 이건 나중에 그릴 거예요. 웹서버에 가서 DB에 가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요 흐름도 그죠? 어떻게 보면 심플하죠. 이렇게 그리면 심플하죠. 근데 이거를 뎁스 있게 그리면 달라집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흐름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그죠? 개발을 할 때, 우리는 개발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안이니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보안 약점. 그 다음에 취약점. 두 개는 다른 거죠. 보안 약점과 취약점 진단은 다른 겁니다. 보안 약점은 그 행안부가 제시한 개발 보안 가이드 42개를 준수했냐? 그 42개가 올해 바뀌었어요. 사실 올해 바뀌었습니다. 47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이슈가 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47개로 변경이 됐는데 내년 아직 그 행안부의 가이드가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미 바뀌었고 내년에 완전히 바뀝니다. 그 가이드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안 약점과 취약점을 했냐?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단을 하는 거죠. 진단과 이행. 그죠? 그래서 여기는 검사를 얘는 가이드를 주는 거고 실제 그걸 진단한 다음에 잘못된 걸 고치는 거. 그게 정보 보안의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은 여기 취약점에 정보 자산 전체를 다 얘기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있습니다. 그죠? 이게 사실 EA의 기준인데요. 데이터 있어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당연히 저장하는 데이터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현행화입니다. 현행화. 그 현행화가 뭐냐? ERD. 데이터의 구조와 흐름을 현행화해야 돼요. 구조와 흐름을.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산출물이 ERD입니다. 물론 흐름은 ERD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흐름은 ERD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보보안에 관련된 컨설팅이 됐건 정보보안의 ISMSP 심사가 됐건 대부분은 어떤 기업이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이 박스가 다 문제입니다. 다 문제인데 왜 문제가 안 나오죠? 보통 심사나 보안성 검사하면요 이쪽에 결함 같은 거 잘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왜? 심사하는 사람도 모르고 담당자도 모르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제가 거짓말 같지만 진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없어요. 현행화되어 있는 ERD가 없습니다. 이게 없다 보니까 실제로 맞는 게 뭐가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담당자 인터뷰밖에 없는데 담당자 인터뷰도 DBA는 기술적인 걸 하고 업무적인 데이터는 담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또 하다 보니까 인터뷰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꼴이 되냐?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정보보안 측면에서 이 뚜껑을 열어보면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게 있어야지. 데이터 품질 관리.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표현을 바꿔볼게요. 데이터 품질 관리를 개인정보 품질 관리, 개인정보 현황 관리 이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 개인정보 품질이나 개인정보 현황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ISMSP 인증 기준에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품질과 개인정보 현황이 나오고 그게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결함이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안 보니까. 안 보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자, 그러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접근 통제인 거죠. 접근 통제 정책을 어떻게 잡을 거냐? IP를 가지고 막는 거냐? 그런 것도 되지만 그거는 사실은 데이터라는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거고 여기에 대한 접근 통제는 뭐냐면 누가 어떤 데이터까지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떤 데이터까지 참조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이력 관리하고 있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해야 될 게 뭡니까?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를 했어요. 그럼 이제 물리 레벨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RBAC나 롤베이스, 그러면 DB 계정별로 어느 데이터까지 읽을 수가 있냐. 그 다음에 로그 관리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시스템, ACL. 이게 접근 통제의 다른 말이 ACL입니다. 근데 ACL은 그걸 구현한 거죠,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EA랑 다를 게 없어요. 지금 EA랑 다를 게 없습니다. 단지 관점을 보안 관점으로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뭡니까? 기술이죠. 자, 기본적으로 EA는요, EA의 기술은 기술 표준을 준수해라, 이거를 얘기합니다. 기술 표준을 준수해라. 근데 정보 보안의 기술은 기술 표준을 준수해가 아닙니다. 기술 안정적인 검증된 기술을 써라라는 거지. 약간 이제 관점이 좀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 기술을 가장 볼 때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이 어떤 그 기술들을 쓰고 있고 어떤 구조인지 그걸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실은 네트워크죠. 그죠? 네트워크 구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설계, 이게 결론은 뭐 말로 하면 이제 네트워크 구성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네트워크별로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접근 통제 똑같이 들어오죠. 접근 통제 그대로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마지막에 보안 솔루션이 들어오겠죠.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이 그림은 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는 정보보안 컨설팅인데 결론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적 준거성을 준수하고 여기까지 만들고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 거꾸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컨설팅이라고 해서 꼭 큰 일을 먼저 하고 작은 일을 나중에 한다,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즉 탑다운으로 안 내려와도 돼요. 바텀업으로 올라가도 됩니다. 자, 어떤 데는 이래요. 컨설팅 안 받고 이런 거예요. 보안 솔루션 뭐 하나 사자. 근데 그 보안 솔루션을 뭐 하나 사는 걸 갖다가 그걸 샀음으로써 위에 게 바뀌는 거죠. 이게 바뀌는 거죠, 서로. 그래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바텀업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죠? 여기는 거의 공통이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기업이 변경이 돼도 크게 변경되는 게 없어요. 근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뭐가 됩니까? 사실은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범위가 뭐예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범위, 그죠? 범위를 잡아줘야 된다. 뭐로? 정보 서비스 흐름도로, 그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해야 될 범위가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할 거고요. 이걸 할 거고, 여기에서는 뭐 많은 기술들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걸 하다가 나오는 관련된 기술들, 뭐 우리가 기업을 보니까 AWS가 있어, 클라우드가 있어. 그럼 클라우드 그거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보 서비스 흐름도 그려봐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또 취약점이 있어. 그럼 또 그것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법률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법률 점검이 원래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대략적인 개요는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하나하나 나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